게든 케렌 테야마시다. 아닥들 알렉산더 치아흐산들 치 1967년 8월 21일 미국의 소설가, 시인, 언론인, 평론가이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을 한국, 하와이, 괌, 메인주에서 보냈다. 그는 웨슬리언 대학과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 참석했다. 시의 단편 소설은 베스트 아메리칸 에로티카, A 픽셔널, History of the US, Man on Man 등에 게재되었다. 그의 에세이 I Read는 2011년 베스트 아메리칸 에세이 베스트 3에 주목할 만한 에세이 목록에 포함되었고, 그의 에세이 Go은 베스트 아메리칸 에세이 2016에 포함되었다. 에든버러 시의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데뷔 소설 에든버러는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 워크숍 문학상, 람다 에디터 초이스상, 그리고 미치너 코페르니쿠스 펠로우상을 수상했다. 2003년 아웃닷 은채를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는 2003년 휘팅상, 2004년 NEA 펠로우십, 2010년 매사추세츠 문화예술 펠로우십의 수상자였으며 맥도웰 콜로니, 버지니아 창조예술센터, 치비텔라 라니에리, 레이딕 하우스 등의 레지던트 펠로우십도 받았다. 2012년 PN 오픈 복상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국 작가조합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The Queen of the Night, How to Write Another Biographical Novel. 그는 뉴스쿨 대학교, 웨슬리언 대학교, 아이오와 대학교 작가 워크숍, 컬럼비아 대학교, 오스틴 대학교, 텍사스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소설 쓰기를 가르쳤고 에머스트 대학에서 방문 작가로 일했다. 2012-2013년 겨울 학기에 라이프치히 대학교의 피카도르 문학 교수였다. 시는 현재 뉴 햄프셔 하노버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창의적인 논픽션과 픽션 장문 부교수이다. 주요 작품 목록 2001 미국 피카도르 출판 에든버러 2016 밤의 여왕 호튼 미플린 하코트 출판 2016년 ISBN 977-0-618-66302-6 2018 자서전 소설 쓰는 법 메리너 북스 에든버러 줄거리 12살 피피는 수줍은 한국계 미국인 소년이고 그의 지역 소년 합창단의 첫 번째 소프라노의 새로운 리더이다. 하지만 피는 감독이 그의 합창단 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심지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피터가 다음 차례 성적 피해자가 될 줄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당한 학대는 말하지 않았다. 감독이 체포되었을 때 피는 그의 침묵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피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피는 자신을 탓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천천히 고향 근처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피터와 흡사한 어린 남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피는 그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에 맞서야 한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남학생은 바로 감독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속자평 성적 학대와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슬프고 강력한 이야기이다. 재능 있는 가수인 12살의 아피아스 지가 메인 주의 유명한 소년 합창단에 합류한다. 그의 한국인 혈통과 스코틀랜드 혈통이 그를 또래들과 구별짓는 반면 그의 가장 끔찍한 고통은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다. 피는 그의 집단의 다른 아이들처럼 그들의 합창단 지휘자인 빅 에릭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다. 빅 에릭이 결국 투옥되자 피는 과거의 악마들로부터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의 모든 옛 친구들이 죽더라도 말이다. 한국계 혼혈작가 vs 일본계 혼혈작가 야느자 하라헤냐가 그녀의 걸작인 A Little Life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날이 넓은 칼 브라솔로 접근하는 반면 치는 피의 과거가 주는 미묘하고 음흉한 반향을 묘사하면서 더 빠른 어조로 아동학대에 야나기 하라의 작은 삶 내셔널 북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맨 부커상 파이널리스트 커커스상 수상자 매사추세츠 작은 대학의 4명의 그부들이 사회 진출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할 때 그들은 파산하고 표류하고 그들의 우정과 야망에 의해 흥분한다. 배우 지망생인 친절하고 잘생긴 윌렘, 예술계에 진출하려는 재치있고 때로는 잔인한 브루클린 태생의 화가 제이비, 유명한 회사의 좌절한 건축가 마큼, 그리고 그들의 무게 중심 역할을 하는 내성적이고 똑똑하고 수수께끼 같은 주드가 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중독, 성공, 그리고 자부심에 물들어 깊어지고 어두워진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도전은 중년이 되면 주드 자신으로서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로 인해 점점 더 망가지고 그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영원히 규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How to Write Another Biographical Novel. 뉴욕 매거진, 워싱턴 포스트, 퍼블리셔스 위클리 (NPR) 그리고 타임 매거진에 의해 2018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이 에세이집은 밤의 여왕의 저자가 우리가 어떻게 삶과 예술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탐구한다. 자서전 소설을 쓰는 방법은 삶과 문학, 정치의 얽힘에 대한 저자의 선언이다. 이 에세이들에서 그는 학생에서 선생님으로, 독자에서 작가로 성장하며 아들, 동성애자,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운동가, 연인, 친구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에이즈 위기, 어린 시절의 성적 트라우마로 인한 어른의 계산, 그가 데뷔작인 에든버러에서 윌리엄 F의 애타게 기다리는 서적 판매까지 포함한 그의 삶과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형성적인 경험들 중 일부를 조사한다. 릴리에트 벨은 윌리엣 벤은 파리 오페라의 센세이션으로 독창적인 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예와 불멸의 기회를 가진 전설적인 소프라노이다. 마침내 한 오페라가 그녀에게 바쳐졌을 때 그녀는 대본이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경악하며 깨닫는다. 오직 4명만이 그녀를 배신할 수 있었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하나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하나는 그녀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단서를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녀는 미국 국경을 떠나 유럽으로 갔고 화려하고 투박한 파리 제2제국의 세계로 휩쓸려가 고아로서의 삶을 떠올린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그녀 자신을 경마 타는 사람에서 창부로 황후의 하녀에서 데뷔 가수로 그리고 로맨스 의무 그리고 정치적인 음모에 복잡한 거미줄을 치면서 변모시켰다. 역사에서 끌어낸 등장인물을 통해 오페라 배우의 진실을 탐구 루셀리 바이드온 제니 린드 제니 린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오페라 가수이다. 스웨덴의 꾀꼬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스웨덴과 유럽에서 소프라노 역할을 맡은 성악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국 런던에서 갈채를 받았던 2차례의 시즌 공연을 끝으로 그녀는 29세의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된다. 1850년에는 미국의 흥행사인 반엄의 초청을 받으면서 미국을 방문했다. 93차례의 대규모 연주회에 출연한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순회 공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 연주회를 통해 $35만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여기서 나온 수익의 대부분을 자선 사업을 위한 자금, 특히 스웨덴의 자유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1852년에는 자신의 새로운 남편이 된 독일 출신의 작곡가인 오토 골드슈미트와 함께 유럽으로 돌아갔고 1855년부터 잉글랜드에 거주했다. 20년 동안에 스라의 3명의 자녀를 낳았고 가끔씩 연주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Never Enough from the Greatest Showman. 어떤 작가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우리 책을 읽은 독자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글쓰기에서 작가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작가들에게 믿도록 요구하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이제는 이런 요구를 거두어드려야 할 때다. 나는 내 작품의 중요성을 의심하면서 학생 시절에 대부분을 보냈다. 내 작품이 과연 누군가에게 힘이 되긴 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힘을 주긴 할지 의심하면서 말이다. 한창 글쓰기를 공부할 무렵엔 펜은 검보다 강하다는 식의 말에 벌써 신물이 났다. 내가 보기엔 언제나 검이 이기는 것 같았다. 오든의 인용문, 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을 발견할 무렵엔 내가 생각했던 이 말의 의미를 믿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책은 내가 그들의 존재를 발견했던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책만이 유일한 마법이었다. 말한 적 없잖아. 나는 말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눈에 모해신 게 단지 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 너리네야. 피브리디가 말한다. 미모의 소년이고 다 자란 소년이라 해도 애는 애야. 어린애라고 그 애를 보고 있으면 저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나도 궁금해. 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내일 전화할게. 브리디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바라보는 워든을 본다. 다음 달 부고기사. 링컨폴스에 거주하는 에릭 코렌츠 씨가 어제 이른 새벽 5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는 인기 있는 합창단 하이스테이트 소년 성가대 지휘자로 재직하던 당시 그가 지도한 12살 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형을 마칠 때까지 전자장치에 의해 감시를 받아왔다. 젊은 시절 훌륭한 지휘자로 활동했던 그의 유족으로는 부모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가 있다. 사망 원인은 화재로 추정된다. 파란 하늘과 별들을 지붕처럼 입고 있는 어두운 새벽 워드는 도넛을 우물우물 씹으며 도넛 가게 주변을 서성거린다. 우리는 신문을 사러 밖에 나왔고 나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 중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신문을 아무렇게나 적고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나는 말한다. 네, 워든이 말한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나는 고속도로 근처 호텔방에 워든을 두고 나온다. 도기타스 바이 제시카 해거다운. 해거다운은 혼혈 미국인이다. 그녀는 마닐라에서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계, 프랑스계, 필리핀인 어머니와 스페인계, 필리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196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해게도는 미국 음악원 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았다. 극작과 음악을 더 추구하기 위해 그녀는 1978년 뉴욕으로 이사했다. 개를 먹는 사람들. 도기타스는 제시카 하게돈에 의해 쓰여지고 1990년에 출판된 소설이다. 하게돈은 또한 그녀의 소설을 같은 이름의 영국으로 각색했다. 1950년대 후반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1950년대 동안 필리핀에 존재했던 몇 가지 사회, 정치 및 문화적 문제들을 다룬다. 소설 제목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대신 개를 먹는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원주민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멸적인 용어이다. 이 용어는 필리핀 문화의 태도와 좀 더 서구화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이 소설에는 중산층이 없다. 오직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 1950년대 후반 마닐라를 배경으로 한 이 책은 부유한 가정의 딸 리오 곤자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의 주변에는 무자비한 독재자, 강력한 사업가, 그리고 몇몇 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요약. 도기타스 1990는 제시카 해게돈의 역사 소설이다. 1950년대 마닐라를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세기 중반 필리핀 정치, 스페인 제국주의와 점령의 여파, 계급 투쟁,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투박한 계산이다. 비록 리오 곤자가로 시작하지만 이 책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며 서로 어떠한 연관도 가지지 않는 무수한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이 책이 진행되면서 결국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드러나지만 독자들은 종종 이 소설이 좌절스럽고 터무니없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이 소설의 전반부는 코코넛 팰리스, 이며 곤차가는 나중에 미국에서 살기 위해 자라는 똑똑한 10살 소녀로 소개된다. 그녀의 사촌 퓨카 곤자가는 그녀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엘크크란 남자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계획을 가진 버릇없고 버릇없는 14살이다. 리오의 아버지는 세베로 알라크란 세베로 엘크크란 밑에서 일한다. 세베로는 부유하고
무자비한 거물이자 바람둥이로 스타와 하인을 똑같이 유혹한다. 그의 회사는 대부분의 등장인물을 고용한다. 그의 아내 이자벨은 실패한 배우로 뛰어난 외모로 미인대회와 부유한 남편을 얻었다. 그들의 딸 베이비는 레데스마 장군의 부하 중 한 명인 페페 카레온이라는 군인에게 임신한 후 도망치는 못생긴 10대로 처음 소개된다. 조이 샌드는 헤로인에 중독된 DJ이자 게이바인 코코리코의 남성 매춘부이다. 그는 많은 남자들과 장난을 치지만 감정적으로 그 모든 것과 거리를 둔다. 그는 돈과 속임수를 좋아하지만 그들의 감정에 보답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과 소년에게 도둑이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남자에 의해 자란 고아였다. 삼촌은 또한 그를 성적으로 학대한다. 안드레스 알라크라는 조이의 상사이며 코코리코의 소유주이다. 로미오 로잘레스는 트리니다드 감보아와 사귀는 멋있지만 실패했고 파산한 배우이다. 레오노르 레데스마는 니카시오 레데스마 장군의 아내로 그녀의 일생을 기도와 명상으로 보내고 그녀의 남편과 아무 관계도 원하지 않으며 그녀가 갑작스럽고 고통 없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금욕주의자이다. 니카시오는 그녀를 무시하고 세베로 알라크랑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배우 로리타 루나를 포함한 그의 정부들과 계속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 데이지 아빌라는 미인대회 여왕이며 레데스마의 적인 논란이 많은 상원의원의 딸이다. 그녀는 미인대회를 단념하고 게릴라 반군 전사 중 한 명과 함께 산으로 달아날 때 스캔들을 일으킨다. 총탄의 노래의 후반부는 대부분의 액션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등장인물들의 꿈은 중요하고 어느 정도 예언적이 된다. 조이는 영부인의 애완동물 프로젝트인 마닐라 영화제를 위해 마을에서 독일 영화 감독을 만난다. 레이너는 일주일 동안 조이의 회사를 고용하고 그와 정이 들게 된다. 조이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는 독일의 코카인과 돈을 훔친다. 호텔 로비에서 그는 아빌라 상원의원의 암살을 목격하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뉴스를 배우는 것으로 보여진다. 베이비. 그녀는 레데스마 장군과 함께 신입건에게 이미 버림받은 새 신부가 있다고 의심한다. 로미오는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거리에서 그의 여자친구와 헤어질 용기를 내고 있다. 이에 대응한 경찰은 로미오를 범인으로 오인해 총살한다. 로리타 루나는 마닐라를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레데스마 장군은 그녀가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보내주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장군의 여자로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돈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최근 포르노 영화 시리즈에 출연하겠다는 매우 수지맞는 제안을 받는다. 한편 조이는 여전히 도망 중인 삼촌에게 간다. 삼촌이 그를 경찰에 팔아넘길까봐 두려워 삼촌의 개를 죽이고 보이보이와 함께 숨는다. 소녀는 반란군과 관련이 있고 조이를 도시 밖으로 밀반출한다. 데이지 아빌라는 아버지의 암살 후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오자 체포된다. 장군은 방에서 그녀를 신문한다. 라디오가 인기 있는 연속극을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녀는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폭력의 위협을 받고 로미오일 가능성이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장군의 부하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나서 고문을 당한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서 피어난 유배지로 보내졌지만 조이가 그들을 체포해. 도착했을 때 몰래 시골로 돌아와 반란군들 중 한 명이 되었다. 이 소설은 아무런 실제적인 결말 없이 끝난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약간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제목이 필리핀 원주민들이 닭고기나 돼지고기 대신 게를 먹는 것을 암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계급주의적인 비방이었기 때문이다.
헤게도는 그 호칭이 그녀 자신이 필리핀 혈통이기 때문에 경멸적으로가 아니라 우화적으로 의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아메리칸 북 어워드를 수상했고 내셔널 북 어워드 픽션 부문 최종 후보였다. 이 소설은 필리핀의 문화, 역사, 정치, 그리고 언어에 대해 논한다. 영화, 배우, 음악에 대한 수많은 대중문화 관련 언급뿐만 아니라 타갈로그어 단어와 구절들이 이 이야기에 박혀 있다. 작가는 또한 챕터 사이에 다양한 텍스트 편지, 신문 기사, 연속극 장면의 예를 포함시킨다. 주제: 이 소설의 주제는 독재와 무정부주의 사이의 충돌이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소설 전반에 걸쳐 인권운동가인 도밍고 아빌라 상원의원과 대비된다. 상원의원은 국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따라서 정부에 의해 좌파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아빌라의 암살과 무고한 로미오와 관련된 은폐는 정부의 억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건들은 부패의 증거를 합리화하고 필리핀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부인과의 인터뷰와 병행된다. 또 다른 주제는 결혼을 통한 필리핀 여성들의 사회적 이동성의 성취이다. 예를 들어 이사벨 알라크라는 그의 힘과 재산 때문에 세베로와 결혼한다. 마찬가지로 이자벨은 남편에게 사회적 자산이고 그녀의 삶에서 주된 일은 항상 완벽하고 세련되게 보이는 것이다. 푸차는 또한 여성을 위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아름다움. 또 다른 주제는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성이다. 리오의 어머니 돌로레스는 엄격한 미용요법을 따르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한다. 조이는 또한 이국적인 외모를 이용해 고객들을 열광시키고 고객들로부터 선물을 얻음으로써 이 테마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몇몇 주요 인물들이 극도로 종교적이라고 묘사되기 때문에 종교는 근본적인 주제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레데스마 장군의 아내 레오노르는 많은 금식과 기도와 함께 수도원 생활을 보여주며 성인의 지위를 위해 노력한다. 종교는 곤차가 가문 깊숙이 이어져 있어서 리오의 무신론자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조차 가족 사제가 불려진다. 비록 리오는 소설 중에 그녀의 삶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신에 대한 믿음은 잠정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며 오래전에 교회에 가는 것을 중단했다. 고 말한다. 이 소설에서 일반적인 주제는 미국의 영향이다. 미국 영화와 음악을 통해 리오나 푸차 같은 젊은 캐릭터들은 미국의 매력과 거만한 스타일을 갈망하기 시작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동경한다. 또한 여성들은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아름다움이나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동성애는 그 소설의 강력한 저변을 이룬다. 캐런 테야마시라. 일본계 미국인 작가 야마시타는 1951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문학 교수이며 그곳에서 창조적인 글쓰기와 아시아계 미국 문학을 가르친다. 마술적 사실주의 요소를 담고 있는 그녀의 작품에는 소설 아이 허터 2010, 설코케이, 사이코스 2001, 트로픽 오브 오렌지 1997, 브즈마루 1992, 그리고 To the Ark of the Rainforest 1990가 있다. 야마시타의 소설은 국경과 국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정통적 개념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점차 세계화된 시대의 다문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녀는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 연극 그룹인 이스트 웨스트 플레이어스가 제작한 많은 희곡을 썼다. To the Ark of the Rainforest 열대우림의 호를 통해 야마시타의 첫 번째 소설이다. 주로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종종 마술적 사실주의의 작품으로 여겨지지만 세계화, 초국가주의, 이주, 경제 제국주의, 환경 착취, 사회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기술 결정론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 풍자와 유머를 포함하기 때문에 많은 문학 장르를 초월한다. 일본, 브라질, 미국 등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이 소설은 야마시타가 브라질에서
9년을 산 후 미국에 있을 때 쓰여졌다. 요약: 열대우림의 호를 통해 주요 등장인물들이 서로에 대한 인연과 마타캉 무타코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짧은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찾아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인 이주자 이시마루 카즈마사 카슈마사. 이시무의 머리로부터 6인치 떨어진 곳에 떠있는 자의식적인 외계인 공의 1인칭 관점에서 이야기된 이 소설은 회복력이 강하고 겉으로 보이는 마타캉이 발견된 후 아마존 공동체의 부상과 파괴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브라질 농부만의 페나멘 페네의 농장에 있는 열대우림 바닥에서 발견된 마법에 뚫을 수 없는 검은 물질인 마타캉의 존재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서로 연결되지만 구별되는 여러 줄거리 가닥이 형성된다. 마타캉이 종교적 기적의 현장이 되면서 순례자들이 그 현장으로 몰려든다. 바티스타와 타니아 아파레시다 다페는 언론 매체와 결탁하여 이 지역을 광고와 언론의 구경거리로 활용한다. 마네 페나는 이 지역의 신비한 자연을 방송하여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 치유자가 된다. 미국 대기업 지지지와 그 특별 대표 J.B. 투입과 이 지역의 상업적 잠재력을 조사하기 위해 도착하고 카즈마사는 J.B. 투입에 의해 마타캉에 초대된다. 지지지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으로서 트위프는 야암의 포로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은 경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붐을 경험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수록 더 많은 마타캉이 상업적인 상품으로 변모하거나 기업가적 기회의 현장으로 사용되고 브라질은 더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이 지역은 심각한 착취와 악화를 겪는다. 그 후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점점 고립되고 소원해지며 일시적인 행복을 찾는 유일한 사람은 미국인 사업가 트위프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타캉이 실제로 산업 폐기물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마타캉은 해체되고 후퇴한다. 마타캉에 의해 가능했던 모든 제품과 혜택은 사라진다. 주요 인물인 이시마루 카즈마사는 일본의 철도 기술자로 어린 시절 이시마루는 자신의 머리에 달라붙는 지각 있는 외계 물체를 만나게 된다. 이 지각 있는 공은 소설의 거의 통찰력 있는 해설자 역할을 한다. 브라질로 이시무는 공을 실어 나른 후 새로운 기술들이 국가 철도 체제를 유지하기에 도입되고 그는 상파울루시 지하철에서 일을 한다. 마네 페나는 열대우림 브라질 태생입이며 그는 마타캉이 발견된 땅을 가진 농부이다. 마타캉을 발견한 후 마네 페나는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는 마법 깃털을 휘두르는 뉴에이지 전문가가 된다. 이 이야기는 일본 해안에서 시작되는데 이 공은 카즈마사의 머리를 막고 이야기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의 궤도에 남아있다. 카즈마사는 철도 회사에 취직하여 공을 이용해 철도의 약점을 확인하지만 기술은 그를 능가한다. 그는 브라질, 상파울루, 바티스타, 타니아, 아파레시다 다폰 근처로 이사한다. 바티스타와 타니아는 열정적인 커플이지만 바티스타는 질투심이 강하다. 바티스타는 다친 비둘기를 발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훈련시킨다. 비둘기, 메시지 때문에 이웃들이 복권에 당첨된 후 그 공동체는 비둘기에 매료된다. 그 새는 카즈마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는 도박으로 재산을 번다. 카즈마사의 자선 사업으로 바티스타와 타니아는 그들의 취미를 본격적인 비둘기 메신저 사업으로 확장한다. 카즈마사는 또한 투자가인 그의 사촌 히로시에게 돈을 주어 재산을 키운다. 카즈마사는 하녀 루르드와 그녀의 두 자녀 루벤스와 지슬레인과 함께 산다. 루르드와 카즈마사는 매력을 느끼지만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는다. 브라질의 다른 곳에는 이곳 토착인 마네 페나가 살고 있다. 폭풍우가 마네의 농지를 황폐화시키고 매끄러운 수면을 파헤친다. 마네는 새 깃털이 치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마타캉을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지지한다. B. 트위프는 3명의 팔을 가진 미국인 사업가로 트위프는 깃털이 다음 히트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J.B. 의 고용주인 지지지가 깃털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브라질로 여행한다. 지지지는 마네를 고용한다. 지지지는 마타캉이 여러 산업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임을 발견하고 일반 깃털과 플라스틱 깃털을 모두 판매하기 시작한다.
오브 치코 파코는 브라질의 해변 마을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그는 걸을 수 없는 이웃 길베르토를 돕습니다. 질베르토의 할머니는 질베르토의 다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면 마타칸까지 여행하겠다고 맹세한다. 질베르토는 회복하지만 치코는 대신 마타칸으로 순례한다. 치코는 마타칸에 도착했고 대중들은 그를 살아있는 천사라고 우상화한다. 치코는 마네를 만나고 둘은 평생 친구가 된다. 비록 치코는 순례를 마쳤지만 어린 소년의 이미지가 그의 꿈을 지배한다. 로벤스는 비둘기를 집으려고 발코니에서 붙잡으려다 14층 높이에서 떨어져 고기 트럭 뒷좌석의 착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운반된다. 로르드는 치코에게 기도하며 실종된 아들의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낸다. 치코는 꿈에서 로벤스를 알아보고 수천 마일 떨어진 상파울루로 걸어간다. 로벤스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간다. 이 두 번째 성지순례를 마치기 위해 치코는 다시 한번 마타캉으로 여행한다. 그 후 치코는 라디오 치코라는 종교 라디오 방송국을 시작한다. 타니아는 사업을 확장하고 국제 여행을 한다. 바티스타와 타니아는 1년 넘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이것은 바티스타를 괴롭힌다. 는 카즈마사와 공이 더 많은 마타캉을 찾아 여행하도록 강요한다. 다른 회사들은 카즈마사를 목표로 삼고 로르드는 카즈마사를 찾아 마타캉으로 간다. 질베르토와 치코의 어머니는 치코와 함께 지내러 온다. 와 치코는 질베르토를 달래기 위해 마타캉에 놀이공원을 공동 출제하고 있다. 브라질 전역에 끔찍한 발진티푸스 전염병이 발생하며 치코는 이 놀이공원을 개장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비밀리에 질베르토는 치코를 놀라게 하기 위해 개막식 동안 캐논에서 자신을 발사할 계획을 세운다. 납치범들은 아이들을 대신해서 카즈마사와 공을 요구하며 로벤스와 지슬레인을 납치한다. 카즈마사와 공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할 작정이다. 모든 캐릭터들은 마타캉에 있는 놀이공원에 모인다. 납치범들이 총을 꺼내들고 실수로 치코를 쏜다. 질베르토는 그의 대포 속임수로 죽는다. 인기 있는 새에 깃털에 이가 발진티푸스 전염병을 일으킨다. 마네는 그의 아이들과 함께 그 병의 희생자가 된다. 브라질 정부 카펫은 열대우림의 수많은 조류와 바티스타 비둘기들을 죽이며 이 나라를 루즈킬링제로 폭격한다. 마타캉 플라스틱은 또한 독성이 있고 분해된다. 지지지가 엉망이 되자 는 자살한다. 바티스타와 타니아는 마침내 재회한다. 마타캉이 없으면 공은 사라진다. 카즈마사와 로르드는 사랑을 고백하고 아이들과 함께 농장으로 이사한다. 천천히 자연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인류가 지구에 야기시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해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이를 위해 야마시타는 자연계와 산업계를 비교한다. 이 소설은 뉴욕에서부터 상파울루, 마타칸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는 전 세계적인 환경에 걸쳐 있고 등장인물들이 자연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묘사된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치코는 세아라에 있는 바닷가에 사는 그의 삶을 사랑한다. 자신과 이웃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만 챙기며 주변과 화목하게 살아간다. 치코가 순례를 시작하고 브라질의 도시들을 지날 때 그는 태양이 모든 것을 집요하게 움켜쥐고 있는 두꺼운 일산화탄소, 전기,
전화선층을 촘촘한 고층 건물망을 간신히 통과하는 곳을 관찰하는데 이것은 그의 목가적인 해변 생활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아닥톨 아야드 아크타르 아닥톨 1970년 10월 28일는 2013년 퓰리처상 드라마 부문 수상자로 파키스탄 출신의 극작가,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이다. 그의 작품은 2번의 토니상 최우수 연극상과 미국 예술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아크타르의 글은 미국 이슬람 경험, 종교와 경제, 이민, 정체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브라운 대학에서 연극과 종교를 전공. 2012년 악도는 미러키에서 자란 파키스탄계 미국인 소년에 대한 성인 소설인 그의 첫 번째 소설 아메리칸 더비시를 출판했고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 의해 자신만만하고 쉽게 이야기된다. 고 묘사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홈란드 어지스 이 책은 소설이지만 회고록 형식을 취하며 주인공은 작가의 이름, 배경, 경력을 공유한다. 오토픽션으로 불린다. 악도는 소설의 효과가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과 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에세이이며 회고록입니다. 이것은 허구이며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처럼 매끄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차원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고 큐레이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리고 나 레이터를 야드 아크타르 라고 부르며 소설보다 더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독자와 관계를 맺는다. 울삽신 이 작품은 살만 루시디의 소설과 회고록에 호의적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알렉산드라 슈워츠는 뉴요커에 실린 아크타르의 프로필에서 이 소설을 알렌 긴즈버그의 하울을 연상시키는 고충의 절정이라고 말했다. 아크타르는 국가의 최근 죄와 실패를 비난한다. 국가의 탐욕 숭배에 대한 비난, 대중의 관심을 위한 사생활에 매춘 장치에 대한 충성, 분열된 국가에 대한 그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론 찰스는 이 책을 투르 드 포스라고 칭송하며 아크타르가 2번째 퓰리처상을 수상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노 디아즈는 이 책을 리뷰하면서 홈랜드 엘레지를 올해의 책으로 추천하였다. 91이 만든 세계의 소속과 박탈에 대한 서사시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실과 허구를 혼합한 국가의 희망과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개인적인 작품이다. 일부는 가족 드라마, 일부는 사회 에세이, 일부는 피카레스크 모험, 그 중심에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들이 둘 다 고향이라고 부르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아크타르는 빚이 수많은 삶을 망치고 우리의 이상이 금융의 신들에게 희생된 나라를 포착하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TV에 출연하는 인물이 주도하고 이민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9.11 테러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전 세계의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악도는 미국의 심장부 마을에서부터 중부 유럽의 호화로운 스위트룸,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에 있는 게릴라들에 이르기까지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